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오늘 영상은 파트너 형성을 위한 배우자 또는 짝 찾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본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알찬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주 브리핑 시작합니다. 배우자를 언제 만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는 대체적으로 사주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와의 인연을 미리 안다는 것은 어쩌면 정확한 짝을 찾는 데 매우 유용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신과 잘 맞는 배우자를 만나고자 하는 것은 미혼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희망일 텐데요. 만약에 잘못된 만남이 생기면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주학을 알지 못해서 잘못된 만남이 되어 평생을 후회하며 살거나 이혼하는 상황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은지라 조금만 사주학에 대한 상식이 있다면 언제 만나는 사람이 나의 반쪽인지를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몰라서 만난 인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서로에 대한 비극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주학은 인재를 막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학문입니다. 남녀 관계 맺음을 전제로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성과 관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원국으로 스토리텔링을 할 때는 우선 각자가 실제로 바라는 바와 꺼리는 바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각자가 타인과의 관계 맺음에서 조화력, 관용성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아무리 원하는 바가 일치하더라도 한 사람의 그릇 자체가 반사회적이거나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최소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여지, 즉 관용성과 중용성은 사업상의 파트너나 친구, 연인, 부부관계 등에서 모두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이 관용성과 중용성은 남녀 모두 재성과 관성의 활성화 정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재성이나 관성이 없거나 고립된 경우는 관계를 유지하는 관용성이나 중용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성은 관계를 생성하는 힘이고요. 관성은 그것을 유지하는 힘이기 때문에 이 재성과 관성이 인성으로 흐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일단은 양쪽 명식의 재성과 관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합니다. 한쪽은 적절하게 재관이 있는데 한쪽은 재관이 아예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관이 있는 쪽에서는 상대방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은 재성과 관성의 대운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대운이 지나가면 그 기운이 소멸돼서 관계가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관이 과다하면 없는 것이나 다름없고 재성은 많은데 관성이 하나도 없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지만 유지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재성은 없는데 관성만 많다면 서로 탐색만 하다가 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명도 재관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데요. 관계를 맺는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두 재관을 갖추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는 잘 유지되면서 오래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럴 때는 왕자 희설, 즉 왕성한 것은 자신의 힘을 빼가는 것을 반긴다 라는 말을 떠올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왕 수준의 사주로 수기운이 강하고 상대방이 목 오행이 왕하다는 가정을 해봅니다. 수기운을 목이 설기함으로써 서로 기대할 것이 없을 때 특히 연인이나 부부관계가 오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수는 힘을 빼기 때문에 좋겠지만
목은 너무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왕인 목은 수의 기운을 가져온다고 썩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 하나하나를 더 반짝거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힘을 빼는 것이니 유리한 수와 달리 목은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 일간에 신강한 경우 수의 기운을 설계하느라 원국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는 일이 목과 관련된 사업이라면 건강이 조금 나빠져도 수의 기운을 받아서 일이 번창할 수 있습니다. 목이 식상인데 직업이 교사라면 이런 기운을 잘 쓸 수 있지만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기운이라면 제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차라리 재성이 하나도 없는 남자와 관성이 하나도 없는 여자가 만나도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재성이 없다는 것은 여자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고 잘 모르니까 기대가 크질 않습니다. 관성이 없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런 두 사람이 만나면 서로가 학습하면서 오히려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좋은 관계에 대한 기준점을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완성되고 성숙한 두 남녀가 만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음에는 좀 생소한 삼기와 일지동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남녀의 관계를 설정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천간은 삼기, 지지는 일지동입니다. 천간은 추상적이며 이상적인 기운이고 지지는 현실적인 기운입니다. 우선 삼기를 보면 남녀가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천간이 삼기를 상호적으로 형성하면 좋습니다. 삼기란 천상삼기라 하여 갑, 무, 경, 인중삼기라 하여 신, 임, 개, 지하삼기라 하여 을, 병, 정의 세 가지를 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호 삼기가 이루어지면 길한데요. 이때의 순서의 제약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원국에 임, 개가 있고 상대방의 원국에 신이 있다면 신, 임, 개, 삼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호 삼기가 형성되면 이상을 공유할 수 있는 길한 관계라고 했는데요. 삼기를 공유한다는 것은 보통 첫눈에 반했다고 할 때의 남녀 간 첫 만남의 비이성적인 화학작용과 유사합니다. 즉, 삼기가 성립한 관계에서는 뭔가 저 사람과의 말이 통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의 천간 대 천간의 관계는 비현실적, 이상주의적인 요소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꿈 같은 것, 하지만 그것만이라도 공유할 수 있다면 이 관계는 좋은 관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지의 관계를 알아봅니다. 남녀 두 사람의 원국에서 지지 사이의 합이나 충은 좋고 나쁨을 단순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남녀 간의 일지동의 관계, 즉 천간이 달라도 일지가 같을 때 관계가 가장 좋습니다. 일지가 같다는 것은 생각과 꿈은 달라도 행동의 리듬과 동선의 패턴이 같다는 뜻입니다. 즉, 목표는 달라도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고 술주정을 부려도 부부 둘이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일지동인 관계는 생각은 달라도 호흡이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천간삼기나 일지동의 관계는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동업자나 선후배 관계 등에도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을 한다면 인중삼기가 가장 바람직할 것이고 선거 캠프에서는 천상삼기의 기운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사주 명식은 해월의 정화로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등불 역할을 해야 하는 여명입니다. 여명사주에 정관, 편관이 혼잡되어 있으면 한 남자와 일부 종사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한 번은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명식에 정관, 편관이 남자가 둘 있는데요. 한 남자는 장성의 역할을 하고 자존심이 강하며 한 번 고집을 피우면 꺾을 줄 모르는 남자고요. 또 다른 남자는 망신살인 남자라서 굉장히 저돌적이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남자로 보입니다. 이 사주 명식은 축월의 무토로 출생한 가운데 사주의 월간 을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성과 비겁이 장악하고 있어 극신강한 여명입니다. 한편 관성인 남편 을목은 의지할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주의 주인공은 남편은 안중에도 없이 능멸하면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형국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